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30일 토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한국 증시도 휴장이라서 오후 영상도 쉬게 되는데요. 오래간만에 저도 월요일날 한번 푹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날 아침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죠? 그거 지표부터 좀 먼저 살펴볼게요. 미국 물가 지표와 유럽 물가 지표 발표됐습니다. 일단 유럽 물가 지표부터 먼저 보고 미국 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유럽 물가 지표는 뭐 보시다시피 살짝 둔화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유로존도 물가 목표치 2%죠. 그죠? 네, 2%인데 4%대가 넘는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또 그리고 이 MOM 월 증가율 보면 뭐 여전히 아마 유가 상승 때문이겠죠. 그죠? 헤드라인 CPI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음은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둔화되고 있긴 한데 둔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헤드라인 CPI의 둔화가 더욱더 느려졌다. 부담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미국 물가 지표 보겠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도 보시다시피 예상치에 일단 다 부합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지난번 값이 4.3이었고 이 코어 물가입니다. 지난번 값이 4.3이었고 이번에 3.9 나왔으니까 둔화됐죠. PC 물가는 그냥 헤드라인 물가는 국제유가가 오르는 그 국제유가의 상승 때문인 것 같은데 3.4였는데 3.5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코어 물가니까 코어 물가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을 제외하면 그래도 물가는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국이든 유럽이든 공통적으로 이런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유가는 큰 문제이긴 합니다. 헤드라인 물가 지표의 월 증가율이 무려 0.4로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죠. 이대로 가면 인플레는 계속 높아질 수도 있다. 헤드라인 물가는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물가 지표들이 다행히 뭐 비교적 괜찮게 나왔어요. 주식시장이 우호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이 지표가 등장하고 나서 일단 좋은 반응을 보였죠. 일단 기분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그래서 마감이 어떻게 됐냐. 마감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미국 증시는 상승했던 거 다 되돌리면서 뭐 사실상 뭐 하락 마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유럽 증시도 사실 이따 볼 거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다 빠졌잖아요. 올랐다 빠졌던 것처럼 유럽 증시도 올랐다 빠져가지고 이게 상승 마감이긴 한데 상승으로서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저런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시장의 우호적인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은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증시는 하락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단기 하락 추세였죠. 증시는 아직까지요. 장기 하락 추세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아직은 이제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연장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죠. 지금 단기 하락 추세였는데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어젯밤에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물가지표 발표되고 이때쯤에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하기 전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단기 하락하고 있었는데 단기 하락 추세 중에 너무나 큰 갭상승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겁니다.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하락 추세 중이었는데 갑자기 큰 갭상승을 하니까 하락 추세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버린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정도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어떤 충분한 저항까지 갭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낀 하방 투자자들이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베팅을 하면서 시장이 결과적으로 올랐던 걸 다 반납한 게 어젯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와 달러는 반대죠. 그죠? 금리와 달러는 원래 상승 추세였잖아요. 강한 상승 추세였는데 어젯밤에 장 초반에 이 물가지표 발표되기 직전쯤 해가지고 너무 많이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하기 전부터 너무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죠. 상방 투자자들한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갖고 장중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리와 달러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물가 지표가 아무리 뭐 좋게 나왔지만은 기존 추세의 힘 때문에 가던 길을 되돌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장중에 오르면서 증시는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을 되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까지 있었던 이런 일들을 보면은 뭐 특별히 뭐 추세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 탄력적인 반등, 뭐 탄력적인 쉬어가기 이런 거를 시도를 했지만은 그런 거는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는 그래서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했으나 어젯밤에 탄력적인 반등이 아니고 옆으로 그냥 벨벨벨 기어가는 이런 모습이 등장한 거고요. 금리와 달러는 오르다가 가격 조정, 좀 크게 아래쪽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가격 조정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기간 조정할 거야. 나 그렇게 많이 빠질 생각은 없고 그냥 옆으로 좀 기어가는 선에서 기간 조정, 좀 오랫동안 쉬어가다가 다시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게 어젯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해봤고요. 물론 이제 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 어젯밤 있었던 증시 그 공식적인 기사에 따르면은 셧다운 위험이 또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뭐 셧다운 이런 건 약간 좀 핑계인 것 같고, 물론 영향은 있었겠죠, 그죠? 근데 기술적인 이유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튼 뭐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증시는 오다가 말았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좀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자고요. 여기 유럽 증시 잠깐 좀 볼까 하는데, 유럽 증시 뭐 보시다시피 올랐다가 빠졌죠. 예. 물론 탄력적인 반등을 하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날의 음봉 9월 26일 날의 음봉을 완전히 돌파한착해야, 그래야 이제 탄력적인 반등 어디까지? 여기 있는 직전 맞죠? 네, 여기 있는 이 자리까지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그래서 탄력적인 반등 하긴 했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빠져버린 이거를 탄력적인 반등이라고 이해하기는 조금 좀 어렵죠. 예.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일단은 반등의 한계를 인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의 한계를 인식했다. 유럽 증시는요. 저항을 테스트했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탄력적인 반등이 엄밀히 따지면 맞긴 맞는데 이 자리 돌파한착하면서, 근데 사실상 별 의미 없는 반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종가가 여기기 때문에, 종가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니까,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 하락 추세가 연장될 것처럼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하긴 어렵죠. 그죠? 음봉의 윗골이 길게 달렸으니까요. 계속해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한번 위쪽으로 튀어주면서 지난번에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누적된 낙폭이 좀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을 좀 씻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은 이 하락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씻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독일 증시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미국 증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 증시 올랐다 빠졌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스닥 좀 먼저 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뭘 했냐면은 여기를 저항을 테스트한 거죠. 여기 이 자리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한 15,000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 저항 테스트했고요. 이 결과적으로 얘도 아직 탄력적인 반등 그런 게 지금 탄력적인 반등이긴 반등인데 좀 그죠? 이건 올랐다 그 어젯밤엔 음봉이고 윗골이 길게 달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냥 답답한 구간이다, 별 의미 없는 그냥 반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서 저항을 확인했다. 이 정도 모습을 보였으면은 이제 15,000은 못 넘는다라고 일단은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맞는 것 같고요. 15,000을 못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빠지는 그림이 될 건데요. 이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과정 중에 일단 여기 정도에서 지금 반등이 끝나버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락 목표치는 더 크게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직전 저점에 대한 이 지지력, 이거 테스트하면서 반등 나온 건데, 이거 붕괴되면서 좀 아래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어젯밤 같이 이렇게 튀었을 때 뭔가 하셨어야 됐겠죠. 네.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그죠? 뭔가 하셔야 될 거고,
기존의 투자자들은, 기존에 이미 뭔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뭐 가만히 계시는 거고요. 그죠? 하여튼 현금 들고 있으면 반등이 올라올 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S&P 같은 거는 뭐 그냥 뭐 누가 봐도 명확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예. 반등의 한계 확인했고, 더군다나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매도세를 명확하게 확인한 거죠.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이미 뭐 이번 주에 이미 일찌감치 붕괴시켰고, 예, 또 빠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그죠? 예. 하락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어제 중요한 지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증시의 우호적인 지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에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발표가 됐거든요. 국제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좀 고착화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좀 높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물가 지표 자체는 비교적 선방했을지 모르지만 비교적 시장이 우호적이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아직도 이 시장 참가자들이 지난주 이번 주쯤부터 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슬슬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슬슬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물가가 계속 높으면 어떡하지? 물가가 계속 높아서 연준이 앞으로 뭐 금리 인상은 끝났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금리 인하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매파적인 생각을 그 사람들이 슬슬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점들이 이런 지표에 지금 잘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 경제 자체는 당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지표는 예상치보다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앞으로 미래가 이제 좀 어두운 거죠, 그죠? 그 신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뭐 돈을 서로 뭐 잘 안 빌려주려고 한다라든가 연체율 부도율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가계의 초과 저축이 그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이 다 이미 소진이 돼버렸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점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일단은 그 지표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것도 좀 하여튼 시장에 부담이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 지금 28, 어쨌든 Fear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공포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이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24 익스트림 피어를 한번 찍었었어요. 익스트림 피어를 한번 찍고 최근 한 2, 3거래일 정도 단기 바닥 만들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28, 29까지 다시 조금 반등을 한 상황이죠. 이런 모습은 일단은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트림 피어로 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어쨌든 이거 익스트림 피어에서 피어로 조금 좀 얘도 올라오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피어에 머물고 있고요. 하여튼 이 지표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점이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비교적 단기적인 심리를 나타내주는 지표이긴 합니다.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심리 상태, 시장의 심리가 어떠냐? 라고 하면 뭐 좋지, 안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심리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단기적인 심리가 있을 거고요. 좀 중장기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CNN 저런 지표는 좀 비교적 단기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최근 몇 주간 시장이 최근 한 2, 3주 정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죠. 그죠? 미국 증시 보면 9월 15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지금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2주 만에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피어까지 내려왔어요. 2주 동안 하락한 것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중장기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직도 여전히 좋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희망을 품고 있고, 솔직히 한국만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만 봐도 이쯤 되면은 뭐 주식을 또 사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전히 또 아파트 가격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들 오르는 걸 보면 여전히 좀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심리 자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냐. 여전히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건 두 개 다 구분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아직도 이 중장기적인 심리는 지난 상반기에 워낙 증시가 좋았고 부동산도 좋았고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때의 영향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좋은 생각이 좀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증시에 뭐 매수세나 부동산 매수세 이런 게 유입이 될 수 있는데, 하락 추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런 게 남아있으면 오히려 이런 건 시장 상승에 독이 되죠. 오히려 이런 심리는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죠. 네,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장 심리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하여튼 이런 게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하면서 찔끔 올라왔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빠질 것처럼 일단 굉장히 분위기는 불안하다. 단기적인 분위기 불안하다. 근데 아직도 그죠? 아직도 중요한 지지선을 보시면 나스닥은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전반적으로 좀 품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애플 좀 볼게요. 애플도 올랐다 빠졌죠. 애플도 올랐다 빠지면서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 어떤 이런 이런 자리들을 저항을 테스트했고요. 저항을 의식했습니다. 상승 마감이지만 음봉에 윗골이 달렸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매도세에 좀 강화를 좀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단기낙폭 과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은 조금씩 다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에 특별히 지장 없다. 잘 가고 있구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젯밤에 조금 좀 일단 지금 상황이 이제 약한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위기가 일단 그럭저럭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죠? 이거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제는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시장이 어떻게 좀 해석이 좀 잘 된다고요. 가격적인 메리트이죠.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싶은데 계속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니까 뭐 베팅할 틈이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좀 갭상승해서 좀 크게 상승하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하방 투자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그게 어젯밤을 지배한 주된 원리, 그게 어떤 그 주된 논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셀 지수 잠깐 볼까요? 러셀은 뭐 답도 없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자리 부근에도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졌는데 반등이 너무나 없다. 너무나 불안하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러셀 지수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어떤 직전 저점 자리죠. 여기가 이 자리가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전저점 자리죠. 일단 전저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목표치가 열리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물론 아직 여기 직전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좀 뭐한데, 하여튼 뭐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여기 정도까지 지켜봤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죠? 지금은 그냥 반등이에요. 지금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도 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실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반등이에요. 그냥 뭐 S&P 차트 보면서 뭐 이야기할까 하는데 반등이죠. 그죠? 하락 중에 반등에 불과해요.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물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빠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 빠져갖고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상승으로 뭐 전환이 됐다. 여기서부터 대세 상승이 일어났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미래에는 그럼 이 자리가 이렇게 움직였던 게 반등이 아니고 바닥을 만드는 그런 상승의 시작이었구나라고 뒤늦게 이제 미래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미래의 시점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9월 30일 토요일 아침 9시 49분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는 지금은 반등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미래에 보면 이게 뭐 상승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게 반등이라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를 제한적으로 잘 해석하는 딱 그 재료가 설명하는 그만큼만 딱 해석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영상 녹화를 하면서 뭐 9월 30일 토요일 아침 9시 49분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녹화를 시작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긴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의 관점에서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관점에선 그렇게 지금 관점에선 그렇게 봐야 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관점에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여튼 지금은 증시는 반등이 사실입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사실과 의견 그런 거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요까지 말씀을 좀 다 드려봤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 저기 금리하고 주식 이야기 했으니까 뭐 몇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해서요. 이제 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미국 증시 수급이 좀 나왔는데, 수급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는데, S&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난번에 139K였는데 89K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무슨 이야기냐?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하방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해서 청산을 많이 한 거죠. 그만큼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먹고 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여전히 매수 포지션이 많습니다. 여전히 매수 포지션이 많았는데 그 매수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지난주에 많이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들이 뭐 손절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했겠죠. 그래서 매수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빠진 거는 이렇게 어쨌든 뭐 청산이 조금씩 뭐 들어가고 이러면서 시장은 단기 바닥을 일단 이번 주에 확인을 한 모습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뭐 S&P에 뭐 선물 매도가 많이 청산됐다라고 해서 뭐 나스닥에 뭐 선물 매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하락의 끝을 의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수급에서 우리가 이런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많이 빠졌었다.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심했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이 나타난 거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냥 가벼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선물 매도를 뭐 많이 줄였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 뭐 주식이 오른다. 뭐 그런 생각은 그런 해석은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그죠? 네,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죠. 예. 이번 주에 워낙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하방 보시는 입장에서 달달했단 말이에요. 달달하니까 뱉어내면서 이제 선물 매도가 줄어든 거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뭐 S&P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애플 봤죠? 네, 애플도 봤고 빅스까지만 보겠습니다. 빅스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빅스 이번 주에 빅스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얘도 좀 많이 좀 올랐던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0의 직전 고점 자리가 저항이죠. 예. 이런 저항을 앞두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상승이 약간 조정이 좀 나온 겁니다. 어젯밤 긴 아래꼬리 달았죠. 긴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다시 올라가겠다는 의지 혹은 매수세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빅스는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만든 거고, 지난번 여기 이 자리 레벨업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는 돌파 한착했어라는 그런 어떤 검증을 좀 잘 마친 거고요. 또 추가 상승의 의지를 일단 어젯밤에 우리가 아래꼴이나 양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20을 돌파 한착하기 위한 20을 재도전하기 위한 뭐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금리와 달러 좀 이런 거 볼게요. 자, 금리 보시면은 이 27일 날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또 2거래일 동안 잘 풀었어요. 어젯밤이 사실 좀 중요했습니다. 어젯밤에 만약에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 종가가 이 정도 선이었다 그러면은 이 갑작스러운 하락 전환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일단 그게 아니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죠. 결과적으로 매수세를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 기간 조정이 된 겁니다. 기간 조정. 이까지 내려왔었으면 가격 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쯤에서 지금 이 결과적으로 조정이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는 진짜 너무나 예술적으로 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에너지를 진짜 이렇게 너무나 알뜰하게 아껴서 잘 쓰고 있으니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든지 오버슈팅이 빵빵빵 나오면서 급등 폭등을 하면서 상승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보통 끝나는데,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둥근 천정형
이런 거보다는 그런 뾰족뾰족한 급등 폭등으로 이 금리 상승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급등 폭등이 안 나오고 하루 급등하면 2거래일 동안 조정 나오고 음봉 끼어 있고 이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 증시 하방 투자 하시는 분들 혹은 채권 공매도 하시는 분들 채권 선물 매도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신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세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하고는 일단 움직임이 다르다고요. 어쨌든 보시면 이제 물가지표 자체는 조금씩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워낙 좀 더디고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매파적인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참 재밌습니다. 앞으로 장기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얘는 어젯밤에 아랫꼬리를 달긴 달았지만 결국은 지지력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여기가 이 자리 3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를 사실상 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차 이제 붕괴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만들어놨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올라왔던 이거는 다 오버슈팅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매파적인 그런 기대감이 좀 싹 사라지고 다시 비둘기파적인 기대감이 좀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젯밤에도 보시면요, 금리가 인플레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27%였던 금리 인상 기대감은 14%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19%였는데 14%로, 하루 전에 19%였는데 어제 하여튼 14%로 이렇게 더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잠깐 이걸 좀 보시자면 사실상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물 금리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겠죠, 그죠? 다시 시장은 힘을 내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빠른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씩 시장에 지금 녹여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파월의장의 생각과 투자자들의 생각이 또다시 좀 괴리를 또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4년 5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 확률이 갑자기 50%로 치고 올라왔는데 이건 솔직히 그냥 약간 좀 그냥 약간 오류 이런 게 아닌가, 약간 누군가의 주문 실수가 만들어낸 착각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모두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인식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시장에 좀 급속히 좀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10년물 금리를 지금 가장 문제인 거는 10년물 금리죠. 10년물 금리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비둘기파적인 기대감이 이번 주에 굉장히 또 많이 또 살아났다라는 거. 그러면서 2년물 금리가 다시 장기적인 박스권 내로 지금 거의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는 더욱더 베어 스팁,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가 되는 그런 베어 스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0년물 금리는 엄청나게 강하니까요. 진행되고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달러를 안 봤네요. 달러 인덱스도 보시다시피 아랫꼬리 길게 달면서 올라왔죠. 너무나 건전하게. 달러 인덱스도 이게 이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가격 조정이 아니고 이렇게 아랫꼬리 길게 달린 모습을 보니까 나 가격 조정 너무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고 여기 위에서 적당히 놀다가 조정을 마치고 또 올라갈 거야 라는 일단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가 지금 문 닫고 이제 목금 지났나요? 지금까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다 일단 한국 증시에 부담스럽습니다. 떨어지던 달러 다시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떨어지던 금리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물론 물가 지표 자체는 좋았는데 근데 일단 증시가 결정적으로 의미 있는 매수세를 좀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증시의 반응이 안 좋고 이러니까 한국 증시에 별로 좋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
실적이 좀 그죠? 물론 예상치에 부합은 했으나 뭐 일단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단 이번 주에 한번 크게 빠졌고, 어쨌든 한국 증시 마감하고 어젯밤에는 또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뭐 별로 의미 있는 매수세 자체를 보여주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은 일단 별로 한국 증시에 안 좋은 점이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은 했네요. 그래도 잘 몰랐는데. 근데 일단 회복하더라도 일단 좀 그죠? 일단 이런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 자체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이 정도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이 2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이 장대 양봉을 훼손했는데요. 9월 27일 수요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을 훼손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죠. 91달러, 92달러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왜냐면 여기 이 자리가 있으니까, 정고점 자리니까.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돌파 한착했다 다시 되돌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난번 일주일 동안 버텼던 이런 자리를 완전히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는 유효한데요. 올라가는 건 유효한데, 근데 이 보시다시피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이게 빠지다 보면서 이게 이렇게 빠지면서 일단 당장 올라가야 될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왔으면 하루 쉬는 거 오케이, 이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틀 쉬는 건 아니거든요. 이틀 쉬었다 그렇게 되면 9월 27일 날 이 상승이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91달러, 92달러 여기 있는 자리를 다시 지금 붕괴시키고 내려온 것도 조금 부담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단기적인 상승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상승세 자체는 유효합니다. 상승세 자체는 유효한데요.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려다가 급등을 할 수 있었는데, 급등은 지금 아니고 상승이 둔화되는 쪽으로,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약간 좀 이런 좀 혼조한 구간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아래쪽에 지지력 많고요, 위쪽에도 저항도 든든하게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레벨업 된 거는 일단 다시 일단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27일날 상승이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 그죠? 이거 우리가 좀 이제 염두해 놓고 봐야 되겠어요. 국제유가가 하여튼 좀 비리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저기 금값은 지금 잘 못 오르고 있죠.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금값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이러고 있으니까 대응하셔야 되는 거죠. 금값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역사적인 고점 20년 8월에 만들어놨던 역사적인 고점,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도달을 했었는데요. 여기를 돌파 한착 하려다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터치했는데, 올라올 거면 빨리 여기서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올라오고 아래쪽으로 꺼지고 있기 때문에 금값은 좀 당분간 좀 계속 어쨌든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좀 보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금에 투자하시려면은 제 생각에 눌림시 매수나 아니면 하여튼 그죠, 중요한 지지선에 왔을 때, 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중요한 지지선 같은 데 왔을 때 조금씩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나는 뭐 6개월 매집한다, 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금값이 당장 올라가기는 조금 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들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연휴들 계속해서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그럼 저도 좀 잘 놀고 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